오늘의 주제는 공자의 교육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공자를 얘기할 때 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은 이 유교나 공자를 얘기할 때는 보수적이지 않을까, 고리타분하지 않을까, 이러한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논어나 공자의 사상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미 우리가 이제 1강, 2강을 배우면서 계속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특히 오늘의 공자의 교육 사상은요, 아주 진보적 교육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슬슬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자립했고 40에 불혹, 불혹이란 말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50에 지천명, 천명을 알았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60에 이순, 기가 순해졌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어느 정도 이제는 들을 줄 알았다는 거죠. 이제 들어줄 줄 알았다. 그리고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게 한문이 쉬워요. 밑에 한번 봅시다. 나오자야 나오 나는 10 유, 오. 10에 있을 유, 있어. 뭐가 더 있어? 5가 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5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만리를 있자요. 나는 15세에 그리고 지우학. 우자는 어조사 우자예요. 어디에? 그래서 학문의 뜻을 두었고. 그러니까 공자는 15세에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어. 라고 결심했었던 거예요. 자, 30이 30이 되어서 그리고서는 설립다요. 섰다. 이거는 이제 자립했다 하는 얘기죠. 다음 42 불혹. 40이 되어서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립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맞아요? 40이 되었는데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잘 안 되던데. 남의 말에 나도 잘 속아요, 지금도. 자, 공자는 40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50이 지천명. 50이 되어서 천명을 알았다. 이 천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절대자로서의 하늘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자기한테 야, 앞으로 너는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할 바를 알았다는 게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중용에는 하늘이 명한 것을 우리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늘이 명한 내 성품, 나의 성품, 나를 직관할 수 있었다. 이 뜻도 됩니다. 다음 60이 이순. 60이 뒤에서는 기가 순해졌고, 요 말은 이제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았다.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게 힘들어요. 응? 나도 가끔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술 한잔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말은 다 하고 이제 말하려고 하면 뚝 끊어. 응, 그건 됐고 그래. 응? 그럼 답답하죠. 가슴이 울먹울먹거리고 아주 화병 날 것 같죠. 남의 말을 일단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기 주장만 자기 말만 다 하지 말고. 다음 70이 종심소육 분류구. 이거 약간 어렵죠? 유자가 넘을 유자고 구자가 구자예요. 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70이 뒤에서는 종심. 자, 여기 심이 마음이 하고자 할 욕자, 바소자 뭐뭐 하는 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불유구 법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해도 어떤 상식이나 사회적인 법을 자연스럽게 넘지 않았다는 거야. 예, 이제는 자기가 행동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서 이제 제대로 철이 들었다. 그죠? 철이 이제 70이 되어서야 정말로 이제는 자기가 어디에 뭐 제약을 받거나 아니면 저축이 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80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공자는 80? 공자는 80이 되어서는 얘기를 안 하죠. 왜? 공자는 73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80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자, 왜 우리는 공부를 하는가? 학문의 목적. 이 공자가 얘기한 거, 이것도 한문이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문을 그냥 직접 써버렸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왈 공자 말하길 학기 시습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얘기죠? 이 얘기는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다 들어봤어요. 한 번씩은. 불력 이게 말씀 설자도 되는데 여기서는요 기쁠열자야. 이게 의미가 기쁠열자도 있어요. 여기서는 기쁠열자입니다. 호는 이 종결어미야.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의문이나 감탄문을 나타낼 때 호자를 자주 써요. 그래서 하기 배우고 그리고 시습지 때때로 익히면 때때로 익히면 이 경쟁이 지가 강해지는 모습 어조사도 보여. 되고 이게 대명사도 강해지는 돼요. 것 모습 보인다고. 자, 이게 때때로 소리가 왜 이렇게 익히면 조금만 뭐를 작아야 배운 되지? 것을. 그래서 대명사 쓸 이게 때는 소리가 배운 이렇게 것을 다이어리가 익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단순히 조사서 어조사로서 말을 돕는다 해서 동사를 돕는 보조 용언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보조 용어로 봤을 때는 때때로 익히면 이렇게 돼요. 그냥 자 부력열화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가 학문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됐을 때 알고 났을 때 이거 기쁨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아 이런 거구나. 나이 드신 분들이 왜 휴대폰 사용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톡도 못하시는 분은 한테 카톡하는 법을 알려줘봐. 엄청 좋아하셔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아빠 잘 연락해야겠네. 고마워. 이런 말 하시잖아요. 응? 배우면 기쁨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유붕 자원 방내면 유붕 법붕자죠. 벗이 있어서 원자가 멀은 자요. 자는 뭐뭇으로부터 멀리서부터 방내 바야흐로 오면 부력 낳고와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요. 친구 만나는 거 즐겁죠. 여기에 보면은 이 내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사실 친구 만날 때 너무나 재밌고 즐거워요. 그냥 친구 자체가 만나는 게 좋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만나도 좋고 동창회라는 명목으로 여럿이 만나도 좋고 친구 만나러 갈 때는 나도 그 전날부터도 마음이 설레요. 음. 그래 이런 친구가 오랜만에 멀리서부터 찾아와 봐. 참 반갑죠. 그러니까 공자도 그거야. 불영락호와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 찾아왔을 때 그 기쁨, 오랜만에 만났을 때 서로 막 얼싸안고서 야, 너 어떻게 지냈니? 응? 그다음 별거 없었어? 하고 막 서로 얘기하는 거죠. 응. 자, 밑에 봐요. 인부지 불온이면 이건 인부지는 뭐 쉽죠. 요 온자가 성낼 온자야. 성낼 온. 그래서 이 한문에서 사람이는요,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래서 인부지, 사람들이 부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를? 자신을. 사람들은 왜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서 칭찬받기를 바라잖아. 응? 야, 너 잘났다, 얘. 너 많이 하는구나. 너 돈 많구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사람들은 참 이게 자기의 자존감이 불쑥불쑥 높아지죠. 근데 자기를 몰라줘. 난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거 사람들이 몰라줘. 나는 이쪽에 참 전문가고 잘 아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불온, 성내지 않으면 부력, 군자호와 또 역자에게 역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성낼 필요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마다 다 누구를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다 모르잖아요.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치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내지 말아요. 아, 그럴 수가 있구나. 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만족하면 돼, 그냥.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군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학문을 하는가? 이렇게 이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학이 시습지 불역열호와 이것처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자, 학습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도덕성을 기르기 위해서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은요, 애들이 품성이 어느 정도 올바르져요. 그래서 애 앉혀놓고서 정직해, 약속을 넌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응? 손 막 흔들어가면서 삿대질 해가면서 애 막 그렇게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한테 책 한 권을 주고서 자, 이거 읽어봐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애들한테 책을 가까이 하는 게 좋죠.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옛날의 학자는 의기했고 지금의 학자는 의인한다. 역시 이제 논어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의기라는 것을 이제 송나라 시대 정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정이천 이런 분이야. 그 사람이 이걸 의할 의자로 해석을 했어요. 자신을 위했고 지금의 학자는 의인, 남을 위한다. 지금은 옛날의 학자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나온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런데 정자의 식으로 위할 위자를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옛날의 학자가 더 위대하다는 뜻인데 옛날의 학자는 의기, 자신을 위했고 이런 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 조선의 다산 정약용 선생 아시죠, 여러분들? 다산 정약용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해석해야 맞네. 그랬어요. 뭐라고? 의자가 의할 의자라 하다요. 실천하다의 뜻이다. 그랬어요. 원래 의자가 의할 의자도 있고 하다, 하다, 실천한다. 두, 프랙티스, 영어의 프랙티스 이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은 그래야 뜻이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기를 그렇게 해석하면은 자기가 먼저 실천을 했고 이 뜻이야. 그러니까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부터 실천했다는 거야. 그래서 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학자는 의인한다. 저는 안 해. 저는 안 하고 저는 실천 안 하고 남에게만 요구한다는 게 남을 시킨다. 남을 하게 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하는 거 하는 것은 야, 옛날 학자가 뭐야? 옛날에 배운 사람들은 이 뜻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실천하게 하는 게 나의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말과 행동을 책임질 줄 안다는 거죠. 그렇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우리 보면은 왜 지식인들의 의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아주 많이 배웠어. 대단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완전 개차반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은 뭐야? 제대로 학문을 안 해서 그래요.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여기 들어와서 논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자꾸 엉뚱하게 다른 책만 열심히 보니까 이게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익이 자신이 실천할 줄 압니다. 자신 내뱉은 말을 실천할 줄 알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학문은 현실적 목적도 있어요. 공자도 이걸 인정합니다. 오늘날은 이게 많죠. 애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 그래갖고 뭐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 갈겨 왜가 얘들은 나 인품을 닦기 위해서예요. 이러면 합니까? 아니면 학문하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뭐예요? 좋은 대학 가서 이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많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공자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자는 도를 도모해야지 먹고 살기 위한 것을 도모해서 한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자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유교에서의 도는 추상적인 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 도덕이에요. 도덕. 군자는 도덕을 도모해야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야지 그것을 추구해야지 이 뜻이에요. 아주 뭐 고상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를 도모해야지 먹고 살기 위한 것을 도모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응? 밭을 갈더라도 배고플 때가 그 중에 있다. 자, 우리가 생업에 힘쓴다 하더라도 배고플 때가 있어. 하물며 학문을 하면은 더 배고플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또 학문을 하면은 기회는 더 오게 돼 있죠. 사실 더 좋은 직장 얻을 가능성은 사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사실 그런 데 목적이 많죠. 그걸 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키자는 거야. 이것은 뭐냐? 학문을 하면 복록이 보수요, 보수. 예, 어떤 직장이나 뭐 어디에 이제 일을 하면서 얻는 보수, 월급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학문하면 복록이 그 중에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 곳에 취업할 가능성이 당연히 많죠. 그런데 공자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 있을 수 있으나 군자는 도를 근심해야지 가난함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얘기는 뭐예요? 너무 복록, 돈 버는 거, 월급, 액수 이거에만 너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자신의 어떤 도덕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도를 근심해야지 자기의 양심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또 그래서 학문을 해야지 먹고 살기 위한 것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공자는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록이 그 중에 있을 수 있다. 기회는 더 온다. 사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월급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학문하면서 나의 어떤 심신을 수양한다. 정서를 순화한다. 이런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의 어떤 출세, 명예를 위해서만 공부를 해봐요. 이런 인간은 나중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른다 할지라도 괴물이 되잖아요. 괴물. 응? 남을 괴롭히고 등치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응? 성적 학대도 하고 이런 게 막 나오는 겁니다. 아주 못된 놈들로 변해버리는 거죠. 네. 자, 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적 목적으로 이제 이 정치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어디에 나왔다 딱 써붙이잖아요. 그러다가 뭐 그 논문이 표절이네 해가지고 말도 되고 가죠 지금. 석사 논문 표절이네, 박사 논문이 표절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실 이렇게
학문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하긴 해요. 이건 이제 전 시간에 이게 나왔던 거죠. 전 시간에 리더론 할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빼고 뒤만 하겠습니다. 이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맨 밑에 말을 봐요. 자신을 수양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자신을 수양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요임금, 순임금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자는 뭐야? 어느 정도 위치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위치도 있으면서 옛날에 군자는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도 있으면서 이 품성이 제대로 된 사람을 보통 군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군자는 자신을 수양하고 이 뜻은 벌써 뭐예요? 공부를 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수양이란 말은.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 책을 많이 읽어라.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아라.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정치도 하라는 이겁니다. 응? 그래야 이 정신 똑바로 박히는 거예요. 수기 자신을 닦고 써있자 이로써 안 백성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를 해야만이 그래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 사리사욕, 저희 권력욕, 명예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죠. 응? 쇼맨십이 발동되는 거죠. 자기가 일하는 집무실에 앉아서 학교, 학생, 아니면 시민,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나 해야지. 늘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것 같고 그냥 침소봉대 크게 가지고 나 이런 일 했습니다 하고 늘 SNS를 활동이나 하고 손가락 놀리는 걸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리더들은. 응? 그 시간에 열심히 이, 이 학교 관련 기관이라면 학생들이 지금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을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반 시청 쪽에 한다면은 이 시민들이 무엇을 불편하고 있는가?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백성을 편안하게 해줄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것은 제대로 배워서 자신을 수양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을 배웠느냐 이거죠. 공자는 도대체가 이 제자들한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 그리고 공자는 그 학문을 할 때, 야, 너 요것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우리가 딱 교조주의라고 그래. 교조주의. 요것만 배워야 돼. 즉, 학문의 편협성도 있어요. 과연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건 그 말이 요 해석을 둘러싸고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월, 공호, 이단. 여러분들 이단이란 말 나오죠? 종교에서 이단. 그 이단이란 말이 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논어에서 처음으로 이단이 나온 거야. 그 뒤를 뭐 종교에서 그건 이단이요, 이단이요, 뭐 하잖아요. 지금도 뭐 기독교나 돼서 뭘 갖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가. 자, 공호 이단. 공자가 전념하다의 뜻도 있고 공격하다의 뜻이 있어요. 만약에 전념하다 하면은 공호 이단, 이단에 전념하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뭐가 돼요? 유교 말고 다른 학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때 이제 뭐 도가 사상도 이미 나왔거든. 공자 때. 이런 도가 사상이나 기타 이제 법과 사상도 이제 그 후에 많이 보편화됐지만은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유교 말고 다른 뭐 불교나 아니면은 뭐 노장 사상이나 이런 걸 다 포함되는 말이야. 자, 그런 이단에 전념하면은
이거 봐요. 한자. 사해야이야. 사해. 이 사가 이사자예요. 이거 디스, 영어의 디스. 이것은 해로울 해자야. 해로울 뿐이다. 자, 이렇게 다른 학문에 전념하면 그것은 해롭다. 다른 학문에 전념해서 아니다. 다른 학문을 배우면 안 된다. 유교만 배우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편협적인 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그 보수적인 이런 색깔을 띠게 돼요. 정자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송나시의 정자는. 근데 모기령 능사에서 모기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왜? 공격하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공호 이단. 이단을 공격하면은 즉 유교 말고서 다른 학문 노자 사상 이런 것을 공격하면은 이것은 해로울 뿐이다. 이건 뭐야? 이단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야? 이 뜻 해석하면 공자는 그 배우는 대상에 있어서 엄청 유연성이고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응? 누가 한번 얘기해 봐요. 난 어떤 게 맞을 것 같다. 응? 김민지 학생 음소거 좀 잠시 해봐요. 음소거 해제해봐요. 김민지, 네, 네, 우리 민지 학생은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념하다가 맞을까? 공격하다가 맞을까? 전념하다, 이단에 전념하면 해롭다. 이것은 공자의 편협된 사상을 나타내는 거야. 유교만 공부하라 이 뜻이 돼요. 근데 공격하다로 해석하면은 이단을 공격하면은 유교의 다른 학문을 배운다고 그것을 공격하면은 이것은 해롭다. 공격하지 마라. 배척하지 마라. 그것도 다 배울 것이다. 이 뜻이야. 어떻게 맞을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는? 전념하다. 전념하다가 맞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마이크를 음소거를 해제하고서 한 7, 8명이다. 전념하다 그랬어. 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지금 거의 다 됐어. 논어의 해설서에 보면은 거의 다 이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나 나는 이건 해석이 틀렸다고 봐요. 공격하다로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 그래야 공자의 그 다른 표현과 일관되게 맞아요. 자, 논어에 보면은 유교무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교육에 있어서 류란 말이 무리류자요. 등급, 신분을 말해요. 교육에 있어서 무류, 즉 등급이 없다. 이 얘기는 뭐야? 차별이 없다. 공자에게 평소 사상이에요, 이게. 응? 공자는 교육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도 어떤 신분에 따른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공자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제자들을 배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인 거야. 이렇게 공자는 학문의 유연성이 있어요. 응? 그리고 또 하나 공자는 유계를 가르쳤다 이렇게도 말해요. 자, 유계는 공자가 말하는 유계는 육정을 의미하다고 기회를 의미하게 돼요. 두 개 다 맞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두 개 다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육정은 시경, 서경, 예기, 악경, 역경, 추조 다 들어가. 즉 여러 서적을 다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봐. 음악도 공부해. 음악도 역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 학문을 배워요. 응? 또 기회도 배워. 예, 악, 음악, 사, 활쏘기, 말 타는 거, 글쓰기, 숫자 계산. 이렇게 학문의 대상도 무지하게 넓어. 즉 어디에 편했던 이것만 배우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하도록 해석해야만이 공자의 다른 말과 논어에 난 다른 그 말의 어의와 서로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공자는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유교 이외에 다른 것을 배운다고 뭐라고 배척하고 욕하는 것은 이것은 해롭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에 있어서 엄청 그 유연성,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논어를 해석한 것이 우위로 해석해요. 이렇게 자꾸.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공격하도록 해석해야 되는지를 내 근거를 이렇게 뒀죠. 유교무라는 그 해석과 그리고 공자가 실제로 배울 때 다양한 학문을 이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단을 배척하는 뜻으로 보면은 안 된다. 이거야. 이단을 배척한다 뜻이 아니라 이단에 전념한다 하는 뜻으로 보면 안 돼요. 이단을 배척해서는 해롭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해로울 뿐이다. 이단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라. 다른 학문도 배울 건 배워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 이게 또 이게 말 안 먹는 이게 저기 리모컨이 잘 되다가 또 어느 때는 안 돼. 아이 참 아주 이거. 자, 다음엔 이제 학문의 자세입니다. 이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첫째가요. 우리는 배우려는 사람은 도처에 꼭 어느 특정한 사람만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배울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세 사람이 가는 경우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나는 그 선한 것을 가려 따르겠다. 이렇게 나의 스승이 있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딱 봐가지고 야, 그거 괜찮네? 그것을 판단해가지고는 나는 그것을 배우겠다 이거야. 우리 주위에는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렇다고 뭐 여러 개를 한 사람이 다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은 어느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우리는 본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도처에 있습니다. 늘 그런 사람들한테 자신을 낮추고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배울 점이 있으면 그걸 배우려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어떤 그 학문적 욕구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 적절한 사색도 필요해요. 배우고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혼미하고 그러니까 일단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걸 가만히 이 뜻을 곰곰이 음미를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책 읽을 때 어떤 때는 자꾸 집중이 안 되는 때 있죠. 책을 읽으면서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어. 그때 집중력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책 읽을 때 글자 모양을 보면서 읽어요. 이렇게 글자 모양을 보면서 그러면 놀랄 정도로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딴 생각이 안 나와요. 그냥 쭉 이렇게 그냥 뭐 배우고서 생각하지 않으면 혼미하고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요 글자 모양을 보면서 읽어봐. 그런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의태한다. 어떤 사람은 생각은 많어. 근데 책은 안 읽어. 공부는 안 해. 늘 생각만 해. 그럼 뭐야? 이 책을 읽고 또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혼자 그 생각만 깊어.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이 안 되죠. 그러면 의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나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생각만 하고서 책은 멀리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색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책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꼭 책만이 아니야. 나의 스승을 만나서 공부하는 것도 좋겠죠. 다음, 성실을 강조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고뭉치라는 게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제자 중에 그 하나가 있어. 그 사람이 바로 제아야, 제아. 이 제아는요, 무척 게을렀다고 그래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기 낮잠을 자. 그것도 태를 내 아예. 나 낮잠 자겠어 하면 태를 내면서 낮잠을 자고 막 그래요. 그리고 게으르고. 그래서 이 공자가 자기 제자인 제아를 표현할 때는 좋게 표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역시 아무리 성인이지만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늘 너무나 허구한 낮잠을 자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 없으며 똥으로 만든 담장은 흙순질을 할 수 없다. 아주 격한 표현이죠. 썩은 나무는 조각이 안 되죠. 막 부스러지니까. 똥으로 만들었어. 담장을. 흙이 아니라. 흙은 오래 가잖아요. 근데 똥은 어떻게 됩니까? 담장을 만들어 봤자 무너지고 또 썩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흙순질. 우리 왜 흙순질하는 거 있잖아요. 저기 세멘트 바를 때 흙순질 하잖아요. 그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재아를 얻다 비유한 거예요. 썩은 나무와 똥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 재아 때문에 아주 마음이 지금 상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학문을 할 때는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애들은 책 한 5분 보고 나서 50분 쉬어요. 4, 50분 하고서 한 10분간 쉬어야 되는데 거꾸로요, 거꾸로. 5분이나 10분 보고서 한 50분 쉬어. 아주 대단한 거 자기 읽었다고 그런 식으로 쉽니다. 그래서 이왕 할 때는 성실하게 하라. 이왕 할 거. 어찌 학문만 그렇습니까? 우리 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성실하게 해야죠. 조금 지내놓고서는 해간 1시간, 2시간 늘어지게 그냥 놀고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성실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아는 척 하지 마라. 아는 척. 참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나도 가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뭐 음식 먹을 때나 뭐 사람들 만날 때 보면은요.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그게 틀린 말이야. 아유, 그거 내가 자꾸 얘기를 해야. 그래서 어떤 때는 듣다, 어떤 이제 가끔 나도 이제 교정을 해줍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상대방이 막 승질내요. 아주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이것도 참 조심스러워. 어떤 때는. 물론 나도 모르는 게 많아요. 또 어떤 때는 나도 나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나도 아는 척 했던 것을 한 것 같아. 모르면서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애공이 노나라 군주입니다. 제야 아까 말했죠? 공자의 제자 중에서 아주 게으른 제자. 제야에게 사직 여러분도 알죠? 사직이라는 거 이 토지와 곡식의 신을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사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직이 세워진 것을 동네 삼아서 동네 이름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직공원이라는 게 있죠. 사직공원이 사직이 있던 자리야. 제사 지내던 터가 남아있었다 해서 사직공원이고, 충북 청주에 가면은 사직동 있어. 사직동. 청주에 가면은 그 사직동이 바로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던 제사터가 있던 자리다 해서 사직동이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사직에 대해서 묻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우시 하나라 사람은 소나무를 심었고 은나라 사람은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주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심었는데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 벌벌 떨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제사 지내는 그 사직단에는 한나라 사람은 소나무를 주로 심었고 은나라 사람은 잣나무를 심었대. 그리고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심었대. 근데 밤나무의 밤나무 율자가 밤율자도 되지만은 송구할 율자도 돼. 즉 두려워 떨 율자도 돼요. 그 한자가. 그래서 이 주나라 시대에 사직에 이 밤나무를 심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에 떨게 하려고 심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아가. 그럼 뭐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 토양의 생태에 맞기 때문에 심었을 뿐이야.
다른 뜻이 없었어요. 근데 제아가 이렇게 엉터리 말을 한 거예요. 그저 공자가 그 말을 딱 전해 듣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미 만물이 된 일이라 말하지 않고 다 끝나는 일이라 비판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 탓하지 않겠다. 이미 그렇게 엉뚱하게 말한 것이라 엉뚱하게 말해버렸는데 아이고 그 녀석 탓해봐야 뭐가 있겠니? 차라리 내가 그냥 포기하고 만다 이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또 교육자의 자세이기도 하죠. 자,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할 겁니다. 또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군자는 중후하지 않으면 의염이 없고 학문은 고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은 고루하지 않아야 된다. 너무 한쪽만 치우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봐, 공자는 이렇게 학문의 다양성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공자는 배우는 대상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죠. 공호이단은 이단을 배척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단에 전념해야 된다. 그 뜻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단을 배척하면 해롭다. 그 뜻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 여기서도 또 증명이 됩니다. 학문은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편협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복록을 구하기 전에 언행을 신중하게 하라. 자, 자장이 이제 공자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려요. 제일 막내입니다. 공자보다 나이가 48세가 적어요. 제일 막내. 자장이 복록을 구하는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자장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지금의 중고등학생하고 같은 입장이야. 지금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